2026년 1월 말은 동아시아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한 남자가 수년 전에 이를 예언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현실이 되었다. 2022년 겨울 두 강대국이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4달 후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섰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두 대륙 사이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60일 뒤 터키의 지진 잔해 아래에서 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반도를 가리키며 2025년 봄에 5개의 불길이 동시에 치솟을 것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강원, 경상, 충청, 전라, 경기가 동시에 불타 하늘을 재로 덮었을 때 웃음은 멈췄다. 키란 탐황은 한 번도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1997년 구름에 닿을 듯한 산들 사이 네팔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셋째 아들에 불과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 속 먼지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7살 때 그는 격렬한 열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의사들은 포기했으며 어머니는 차가운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셋째 날 새벽 그는 눈을 뜨고 누구도 잊지 못할 말을 했다. 그는 진흙탕물에 잠긴 마을, 급류에 휩쓸려간 집들, 구조를 외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20해 뒤 2020년의 몬순이 그 지역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는 소년이 보았던 그대로였다. 키란의 지능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12살의 대학생들도 이해하기 힘든 계산을 해냈고 15살에는 교수들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양자물리 문제를 풀었다. 카트만두 대학교는 그를 신동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과 유럽 대학들의 제안이 매달 도착했다. 과학자로서의 밝은 미래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졸업을 1년 앞두고 그는 사라졌다. 지도교수에게 남긴 편지에는 수학 방정식은 현실의 그림자만을 포착할 뿐이며 과거, 현재, 미래는 겹쳐진 층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이를 직접 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키라는 히말라야로 떠났고 3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눈 속의 분석적인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그는 시간의 매듭 역사가 80년의 나선으로 반복된다는 것, 몇 주 만에 국가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단절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에 그를 존경하던 과학자들은 이제 그를 피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예언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가 알린 지진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가 묘사한 산불은 동시에 타올랐다. 이제 2026년 그는 한국을 가리키며 기적을 말한다. 일본을 가리키며 파괴를 경고한다. 중국을 가리키며 내부 붕괴를 예견한다. 히말라야의 수도원에서 키라는 어떤 연구실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웠다. 세상이 잠든 동안 그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깨어났다. 이 특정한 시간에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담겨 있다. 그것은 밤이 새벽과 만나는 정확한 순간으로 어둠이 빛에게 자리를 내주면서도 아직 저항하는 때이다. 이 시간의 틈새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장벽은 스며들 수 있게 된다. 1995일의 연속된 새벽 동안 키라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자신이 시간의 그물이라 부르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서로 얽힌 실처럼 묘사하며 하나의 매듭을 당기면 필연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매듭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문명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외모는 같았지만 본질적인 무언가는 변해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 수십 년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연결고리를 보게 되었다. 과학계는 그를 신비주의에 빠진 인물로 여겼지만 카트만두의 연구자들이 그의 뇌를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과는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은 정상보다 3배나 더 촘촘했다. 결과를 예측하는 뇌 영역과 기억 및 시간 인식을 처리하는 영역이 동기화되고 증폭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다. 수석 신경과 전문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키란이 히말라야에서 겪은 과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의 뇌의 물리적 구조를 재구성해 놓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이미 그의 예언들이 증명해 온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했다. 2021년 단 300명만이 시청한 온라인 방송에서 키라는 처음으로 유럽의 분쟁에 대해 말했다. 그는 밀밭이 넓게 펼쳐진 얼어붙은 평원에서
거대한 곰이 더 작은 이웃을 공격하는 모습을 언급했다. 전 세계가 마비된 차에 지켜보는 가운데 전차들이 국경을 넘는다고도 했다. 4달 뒤인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었다. 그해 말 그는 동서양의 교차로이자 두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곳, 수십 년간 긴장이 축적된 땅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2월 터키와 시리아 국경을 강타한 지진은 5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새벽 시간에 도시 전체를 파괴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목을 끈 것은 그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었다. 2024년 키라는 한반도에서 5개의 화염이 동시에 솟아오를 것이라 예언했다. 마치 땅 자체가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를 정화하려는 듯했다. 그는 이 불길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동시에 쇄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봄 한국의 5개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전국이 몇 주간 연기에 휩싸였다. 자연재해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동시성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키라는 또 핵 오염수가 바다에 쏟아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일본이 2023년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하자 그의 말은 수백만 명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2026년에 대한 그의 발언은 더욱 무게를 얻었다. 키라는 자신이 시간 삼각 측량법이라 부르는 분석 방식을 개발했다. 다른 이들이 별자리에서 신호를 찾거나 모호한 꿈을 해석할 때 그는 3가지 구체적인 분석 차원을 결합했다. 첫 번째 차원은 80년 주기로 반복되는 역사적 순환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는 1865년이 아시아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시기였고 1945년은 이 지역의 정치 지도를 완전히 재편한 해였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제 80년 후인 2026년이 다음의 분기점으로 떠오른다. 역사는 상승하는 나선 형태로 움직이며 같은 주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반복한다. 제국이 무너지고 국경이 재편되며 권력의 균형이 다른 손으로 넘어간다. 이 패턴은 소수만이 인지할 수 있는 수학적 정밀도로 발생한다. 두 번째 차원은 지질 및 지진 데이터를 이용한다. 키라는 응용 물리학의 배경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압력을 축적해온 태평양의 환태평양 조산대를 연구한다. 그는 지각의 긴장지대를 지도화하고 과도하게 축적된 단층대를 식별하며 붕괴 가능성을 계산한다. 지진은 예측 가능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축적되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방출된다. 중요한 것은 일어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다. 키라는 고급 지진학을 과거의 지각 활동 패턴과 결합하여 앞으로 수개월 안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식별해낸다. 세 번째 차원은 그가 사회적 에너지 흐름이라 부르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는 마치 폭풍 전의 전기처럼 감정적 에너지를 축적한다. 억눌린 분노, 숨막히는 희망, 만연한 공포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쌓이다가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다. 키라는 대중운동, 정치적 흐름, 경제 변화, 문화적 징후 등을 통해 각국의 사회적 압력을 측정한다. 그가 어느 국가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베를린 장벽 붕괴, 아랍의 봄, 이 모든 사건들은 집단적 긴장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축적된 뒤에 일어났다. 그러나 시간 삼각 측량만으로는 키란을 정치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와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히말라야에서 보낸 그의 1000번의 새벽은 과학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열어주었다. 그는 가능한 미래의 정보가 현재로 스며드는 의식 상태에 접근한다. 새벽 3시 3분 깊은 명상 속에서 그의 뇌가 특정 주파수에 들어가면 그는 자신이 시간의 파문이라 부르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은 거대한 미래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직물 속 교란이다. 물에 던진 돌이 사방으로 파문을 퍼뜨리듯 규모가 큰 미래의 사건들은 과거를 향해 메아리를 보낸다. 올바른 주파수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은 그 메아리를 포착할 수 있다. 카트만두의 신경과학 연구진은 이러한 명상 상태 동안 키란의 뇌에서 원래는 함께 작동하지 않는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의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 피질이 완벽한 동조 상태로 발화하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할 신경망을 형성한다. 검사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설명을 거부하는 현상 앞에 서 있음을 인정했다. 한 연구자는 키란이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온 시간에 선형성 밖에 존재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특정 의식 상태가 미래의 확률이 현실로 붕괴되는 신호를 포착하는 안테나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키란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녹음하고 날짜와 장소가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적어두며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 이를 공개한다. 2021년 10월에 우크라이나, 2022년 12월에 터키, 2024년 2월에 한국 산불에 대한 그의 예언에는 모두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록이 존재한다. 누구나 이 발언들이 재앙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론자들은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적중 횟수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제 바로 그 남자가 2026년 1월 말의 시간을 바라보며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이 잃어버린 빛으로 한반도가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키라는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물의 등장을 예견했다. 그는 이 인물을 숨겨진 진주라 부르며 조용히 성숙해지며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지내온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 기득권 바깥에서 2026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등장할 것이다. 키라는 이 인물을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다. 그는 말수가 적지만 입을 열면 군중이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의 눈은 깊은 고통을 담고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전달한다. 그는 세대를 관통하는 한국인의 역사적 고통, 남북 분단 이후 완전히 아물지 못한 상처를 이해한다. 이 신흥 지도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룰 것이다. 벽만 존재하던 곳에 다리를 놓는 것. 숨겨진 진주라는 이름은 그의 등장이 예상 바뀌기 때문이며 진주가 바닷속 조개 안에서 은밀히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인물도 수년간 권력의 더러운 게임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관찰하고 배우며 준비해왔다. 타락한 자들이 넘쳐나는 동안 그는 정직함을 지켰고 기회주의자들이 고함치는 사이 그는 침묵을 지켰다. 이제 때가 되었고 역사가 그를 부른다. 키라는 이 인물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 바깥에서 충분히 오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기존 정치인들은 후원자에 대한 빚, 로비 세력과의 약속, 자신을 얽매는 동맹 관계에 묶여 있다. 하지만 숨겨진 진주는 그런 사슬로부터 자유롭다. 이 인물의 부상과 함께 키란이 대개시 다치스라 부르는 시기가 시작된다. 대기업과 정당 간의 은밀한 연결고리가 햇빛 아래 드러날 것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거래, 테이블 아래에서 오간 돈,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인 약속들이 모두 폭로된다. 특정 이익을 보호해왔던 언론도 공범 관계가 드러나며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결정들이 소수의 책임지지 않는 집단에 의해 내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분노는 거셀 것이나 감염된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하듯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키라는 2026년 초반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감정적 격동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한다. 거리에는 시위가 폭발하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 젊은이와 노년층이 같은 대열에서 함께 행진하게 된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원인은 정당이나 이념을 초월한 것이다. 모두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누가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다. 이 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전통적 조직이 주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태동하고 마른 풀밭에 불이 번지듯 도심 전역으로 퍼질 것이다. 이번 민중동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감정적 에너지에 있다. 과거의 시위들은 주로 분노와 격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정당한 감정이지만 종종 혼란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키란이 감지한 전혀 다른 에너지가 대중을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품고 있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이해에 대한 갈망은 더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해명을 요구할 때 그 어떤 침묵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은 초반에 저항하려 들 것이다. 노회한 정치인들은 고발을 축소하고 대기업 경영진은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며 전통 언론은 서사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흐름은 이미 바뀌었고 그 어떤 권력도 이 물결을 막을 수 없다.
문서들이 유출되고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얻어 입을 열며 독립 언론인들이 치명적인 보도를 잇따라 내보낼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폭로가 드러나고 그 하나하나가 앞선 것보다 더 충격적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눈 감아온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는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키라는 이 시기를 마치 오랜 독소를 배출하는 생물의 해독 과정에 비유한다. 이 과정은 열을 내고 땀을 흘리며 몸을 떨게 만들지만 끝이 나면 몸은 더 강하고 건강해진다. 한국은 2026년 초반 사회적 경련을 겪게 되지만 그 경련은 시스템을 정화한다. 폭풍이 지나간 후 국민들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가 싹 틀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할 때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기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기업가들은 윤리 없는 이익은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처럼 사회의 근본이 재구조화되며 한국은 더 큰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바로 70년간 강제로 분리되어 왔던 한반도를 하나로 잇는 상상할 수 없던 대화이다. 키라는 진정한 통일의 시작을 2025년 12월로 추적한다. 그 달, 전 세계가 연말 축제를 즐기고 비무장지대는 눈으로 덮여있던 때에 양측 경계선을 넘은 비공식 협상가들이 중립지역에서 조용히 만났다. 이들은 정부 인사가 아닌 외교 경험자, 통찰력 있는 기업가, 학자들이었고 극도의 비밀 속에서 첫 번째 상업 및 문화 교류 협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을 다룬 보도는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지만 겨울에 얼어붙은 땅 속에 씨앗이 심어졌다. 키라는 이를 침묵의 협정이라 부르며 섬세한 대화는 과도한 조명이 닿기 전에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너무 이른 주목은 싹을 태우기 때문이다. 2026년 봄은 문자 그대로도 정치적으로도 해빙의 시기가 될 것이다. 1월과 2월 사이 남북한 대표들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된다. 첫 만남들은 70년간 쌓인 불신과 적대로 가득 차 긴장감이 높을 것이다. 대표단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증오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과 마주 앉게 된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다. 남한에서 떠오른 새로운 지도자, 숨겨진 진주는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무장해제시키는 독특한 자질을 지녔다. 그는 과거 권력의 게임에 물들지 않았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평양과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다. 북한은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대화 상대가 나타났음을 직감한다. 5월에는 첫 실질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진다.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과거의 제한적이고 드문 만남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남북한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양측의 전통을 아우르는 음악을 연주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던 극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2016년 이후 폐쇄되었던 개성공단도 전면 재개된다. 북한 노동자와 남한 관리자들이 다시 나란히 일하며 함께 점심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 들어온 괴물 같은 묘사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닫게 된다. 가시철 조망이 있던 곳에 이제는 무역이 흐른다. 6월과 7월에 접어들며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열차가 국경을 넘어 물자와 희망을 실어 나른다. 세대 간 단절되어 있던 도시들을 잇는 도로가 재건된다. 양측 젊은이들은 제한적이지만 획기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로 교류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공유하며 같은 농담에 웃고 같은 꿈을 꾼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는 적이다라는 선전은 실제 사람들을 만난 순간 무너져 내린다. 키라는 이 시기를 집단적 각성이라 부르며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 분단이 애초부터 인위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묘사한다. 국제사회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품은 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한반도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지정학적 계산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거세다. 8월과 9월 주요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이 동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안보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공식적인 평화조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다. 단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제안들도 과거에는 없었던 신뢰성을 갖고 등장한다. 키라는 이 과정이 중국의 내부 붕괴와 동시에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한반도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이웃한 거대 국가는 자체적인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다. 20년간 중국의 성장을 떠받쳐온 부동산 거품이 마침내 완전히 붕괴된다. 건설 회사들의 연쇄 파산으로 미완성 건물들이 콘크리트 해골처럼 방치되고 수백만 가정은 평생 모은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목격한다.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숨기려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른다. 교육받고 재능 있는 중국의 젊은이들은 포화되고 위축된 시장에서 자신의 학위가 사실상 무가치하다는 현실과 마주한다. 중국 내부의 사회적 긴장은 국가 선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경제 문제로 시작된 자발적인 시위가 여러 성에서 터져 나오며 빠르게 정부 투명성과 검열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발전한다. 공산당은 탄압으로 대응하지만 권위적인 조치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부추긴다. 키라는 중국 제국이 과거 모든 왕조가 걸었던 역사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 겉으로 보이는 힘은 내부의 부패를 가릴 뿐이며 결국 시스템은 자기 무게에 짓눌려 붕괴한다. 한반도가 통일되며 빛나는 동안 중국은 분열되고 어두워진다. 이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민이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키란 탐황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는 몇 달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 숨겨두었던 가장 폭발적인 정보가 될 내용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다. 2025년 12월 히말라야에서의 마지막 명상 중 그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할 만큼 강렬한 환시를 보았다. 그는 무대 뒤에서 사건들을 조종하는 숨겨진 존재를 보았다. 보이지 않는 체스의 대가처럼 지정학적 움직임을 설계하는 누군가였다. 이 존재는 국제금융 네트워크, 비밀스러운 기업 이사회, 그리고 선출된 정부를 넘어선 권력에 복종하는 정보기관들을 통해 작동한다. 키라는 이 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를 거부하며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고 한반도 통일이 전략적 지역에 대한 통제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2026년 2월과 1월 사이에 이 어두운 세력이 한반도의 평화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발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쪽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사이버 공격, 분쟁 해역에서 조작된 해상 충돌,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위한 왜곡된 정보 유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키라는 이러한 전술이 나타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분열과 갈등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진정한 화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더욱 불안한 사실은 키란이 2026년의 초기 사건 이후 이어질 두 번째 물결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2026년 하반기에 통일된 한반도에서 과학적 혁명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발견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산업을 위협하게 된다. 이 기술은 한반도를 글로벌 경제 전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며 강력한 기업들이 이를 억압하거나 탈취하려 할 것이다. 키라는 한국 과학자들이 군사적 보호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연구소는 24시간 감시되고 있으며 그들이 개발 중인 것은 말 그대로 세계 권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다. 그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때가 될 때까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공개가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냉온 융합과 에너지 결정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남기며 인류의 미래가 이 비밀을 올바른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암시했다.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매일 우리는 역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갈림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키란의 가장 중대한 경고는 일본을 향해 있다. 그는 2026년 1월과 2월 사이 리히터 규모 8을 넘는 강진이 도호쿠 혹은 홋카이도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열도 아래의 지각은 수년간 긴장을 축적해왔으며 서로를 누르던 판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한 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 압력이 마침내 터지는 순간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신 내진 설계를 갖춘 건물조차 무너지고 고속도로는 마른 가지처럼 부러지며 다리들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첫 진동이 멈춘 직후 해안선을 따라 쓰나미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질 것이다.
20m가 넘는 물의 벽이 해안 도시를 쓸어버리고 자동차와 가정,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바다로 휩쓸어 갈 것이다. 산업 항만은 파괴되고 어선단은 사라지며 수천 명이 익사하거나 붕괴에 휘말려 사망할 것이다. 진정한 재앙은 핵발전소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바탕으로 대비해 왔지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예측과 대비를 넘어서기 마련이다. 하나 이상의 원전이 지진 또는 쓰나미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냉각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고 원자로는 과열되며 방사능은 환경으로 새어나간다. 일본 당국은 대규모 대피를 명령하겠지만 공포는 버스보다 빠르게 번진다. 수십 년에 걸쳐 세워진 지역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변한다. 오염은 바람과 물을 타고 퍼지며 농작물을 중독시키고 가축을 죽이며 수많은 지역의 완전한 포기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적 여파는 자국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첨단 전자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생산해왔다. 이러한 일본 공장들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발표하게 되고 선전의 스마트폰 공장들은 생산을 대폭 줄이게 된다. 전자제품 가격은 재고가 고갈되고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게 되며 금융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져 지수가 급락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이 중단의 규모를 인식하면서 시장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인다. 키라는 일본의 비극이 한국이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기술과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공급이 끊긴 일본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바이어들로부터 폭발적인 수요를 받게 된다. 삼성, LG, 현대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공급 공백을 메우려 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한반도로 몰려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키라는 타인의 고통을 기회로 삼는 것을 경계하라고 강하게 경고한다. 자연재해는 민족 간의 경쟁을 초월한 진정한 인간적 고통을 수반한다. 일본의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노인들은 잔해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며 공동체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희생자들에게 공감하고 연민을 가지는 것은 도덕적 성숙함의 증표이다. 한국의 부상은 겸손과 공감을 동반할 때 진정한 정당성을 얻게 된다. 새로운 지역적 역할을 맡는 동시에 일본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키라는 말한다. 2026년은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동아시아 권력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한국은 통일되고 강화된 상태로 부상하여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리더십을 맡게 된다. 중국은 내부 분열에 직면하게 되어 수년간 자국 내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일본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재건을 시작하며 국가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렬은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 한국이 새로운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 지역이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키라는 그의 비전을 실용적인 조언으로 마무리한다. 명상, 기도 또는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라. 왜냐하면 격동의 시대에는 안정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라. 왜냐하면 역사적인 변화는 집단적으로 항해할 때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포 대신 희망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두 감정 모두 현실을 형성하지만 희망은 영감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래는 여전히 유동적이며 수많은 개인의 결정이 더해져 그 방향이 형성된다. 키란의 예측은 현재의 경로를 기반으로 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집단적 의식은 그 경로를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 시각을 공유하라, 준비를 논의하라. 모든 목소리는 인류의 미래를 노래하는 합창에 기여한다. 마지막 질문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린다. 역사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다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한 가지 계시가 있다.
세계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지로 알려진 미국의 예언가 브랜든 빅스가 한반도에 대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방금 전했다. 그의 말은 무게를 지니며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대한민국에 대해 말했고 그가 앞으로 며칠 동안 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다. 2026년 1월은 집단 기억에 새겨질 날짜가 될 것이다. 빅스는 권력의 완전한 전복, 몇 주 만에 모든 확고해 보이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묘사했다. 현재 국민의 박수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은 처참한 몰락을 겪게 될 것이다. 동시에 거부당하고 경멸받으며 끝났다고 여겨졌던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다시 등장해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 상승과 몰락의 순환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 국민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전복은 더 큰 것의 표면에 불과하다. 빅스는 수개월 동안 한반도를 흐르는 에너지 흐름을 연구했다. 그는 소수의 예언가만이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아챘다. 한국은 높은 영적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중성은 독특한 자기장을 형성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과 인물을 끌어당긴다. 가장 깊은 명상 중에 빅스는 그를 경악하게 만든 이미지를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간 존재의 탄생 혹은 등장을 보았다. 그 존재는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 있거나 곧 도착할 예정이며 정치, 종교 또는 어떤 기존의 체계도 초월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 사람은 빅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에너지 서명을 가지고 있었다. 강렬한 진동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숨어있고 연약하며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다. 그에 대해 말할 때 드러나는 그의 목소리의 긴박함은 임박한 위험을 나타낸다. 빅스는 이 특별한 존재가 조속히 발견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침묵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인물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 예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빅스가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상징성이다. 그는 지하로의 하강,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추락의 움직임에 대해 말한다. 국민에게 사랑받던 인물은 단지 권력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가장 날것의 진실로 드러나며 미소와 약속 뒤에 숨겨져 있던 거짓의 층들이 벗겨질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환상에 속았음을 깨달으며 배신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모두가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여겼던 인물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대중의 회개나 여론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균형이 요구하는 업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과거의 전투로 인한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운 교훈도 갖고 있다. 한국은 버림받았던 존재가 필수가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흐르는 에너지는 무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빅스는 그 땅의 역사적 영적 층을 깊이 파고들며 집단적 트라우마에 보이지 않는 기록들을 발견했다. 잔혹한 전쟁들, 강제로 갈라진 가족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지속적인 긴장은 국민 정신 속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이러한 상처는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고 빠른 경제 성장과 피상적인 현대화로 덮여버렸다. 나라는 감정적으로 갈라진 토대 위에 고층 빌딩을 세운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흔적 속에서 빅스는 특별한 무언가를 감지했다. 한국은 고통을 창조성, 혁신 그리고 깊은 인간적 연결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 영적 연금술은 한국을 서로 다른 현실이 교차할 수 있는 에너지 포털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땅은 극단적인 사건들과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울려 퍼진다. 빅스가 본 사랑받던 지도자가 지하로 내려가는 중심적 비전은 전통적인 정치의 의미를 넘는다. 그는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을 묘사한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조명만이 유일한 빛인 그 공간에서 대중의 인기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들이 나타나며 의심스러운 결정들, 대중의 눈을 피해 이루어진 비밀 협상들, 그리고 수려한 연설 아래 묻혔던 약속들의 흔적들이 드러난다. 이 육체적인 하강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내면으로의 강제적인 여정을 상징한다. 한국 국민은 믿을 수 없음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인물에게 쏟아졌던 신뢰는 진심이었고 변화와 발전에 대한 실제적인 희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집단적인 신념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며 어떻게 이토록 완전히 속았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이 집단적 환멸의 순간은 더 깊은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한 사람이 내려갈 때 다른 한 사람은 청와대의 계단을 오르고 있다. 빅스는 이 버림받았던 인물이 대리석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 그 어깨 위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혐의들이 얹혀 있다. 법적 소송, 언론의 스캔들, 정치적 고립은 그의 이전 경력을 지배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다시는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몰락을 정당한 심판으로 여겨 기뻐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논란 많은 인물의 부상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빅스는 전통적인 선거 캠페인이나 대중의 거대한 지지를 보지 않는다. 대신 그는 막후의 움직임들, 은밀히 맺어진 동맹들, 그리고 권력의 공백을 초래할 일련의 사건들을 감지한다. 이 공백은 오직 정치라는 가장 가혹한 게임의 규칙을 이미 체득한 사람만이 메울 수 있다.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경험은 다가오는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궁전과 지하실이라는 상징은 권력의 순환적 본질을 드러낸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바퀴의 꼭대기에 잠시 올라와 있을 뿐임을 망각한다. 높은 위치의 오만은 몰락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반면 바닥을 친 자들은 모든 위치에 덧없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들은 진정한 권력이란 반복해서 일어나는 힘, 충격을 흡수하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빅스는 이 자리 바꿈이 단순한 개인 간의 이야기를 넘는 더 큰 목적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이 권력의 전복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나라는 영웅과 악당이라는 임시적이고 피상적인 분류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복잡함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과해야만 한국은 곧 다가올 진정한 사건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서 훨씬 더 중대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빅스는 한국 현실의 가장 깊은 층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강렬한 비전을 받았다고 말한다. 특히 깊은 명상 상태에서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의 박동을 느꼈다. 그것은 정부 청사나 고대 사원, 번화한 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 진동의 근원은 특정한 한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존재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 빅스는 이 의식을 정상적인 영적 성장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미 깨어난 상태로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수년이 필요한 것과 달리 이 존재는 처음부터 예리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는 층위를 포착하고 귀는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주파수를 듣는다.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미묘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예언가는 이 특별한 존재가 이미 태어났거나 곧 태어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구도 특별한 인물을 기대하지 않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자기 아이의 다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조부모에게 길러지고 있거나 고아원에 있거나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자라며 그 취약성이 더욱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빅스에 따르면 이 인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촉발하는 타고난 능력이다. 그는 격렬한 연설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이끌거나 권력의 자리에 오를 필요가 없다. 그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할 것이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가면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구조들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의 잠재력과 함께 막대한 위험도 따라온다. 빅스는 이미 이 새롭게 떠오르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되고 있는 숨겨진 세력들을 본다. 이들은 이 존재가 완전히 발현될 경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통제 시스템에 실존적 위협이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전에 아직 태동 단계에 있을 때 문제를 제거하려 한다. 예언자는 사보타주 시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묘사한다.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연출된 사고들, 명확한 의학적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질병들,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들이다. 또한 이 인물이 보호적인 연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사회적 고립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전술은 이 사람의 사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성장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스가 보호의 필요성을 말할 때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은 시간의 창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이 특별한 존재가 자신의 차이로 인한 무게에 짓눌려 파괴되지 않고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가 필요한 보호 없이 지나가면 육체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라도 정신은 산산이 부서져 결국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예언자는 또한 덜 눈에 띄지만 매우 위험한 측면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인물을 기존의 영적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할 경우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종교단체들은 자신들의 전통 속 메시아로 그를 주장하려 할 수 있고 신비주의 단체들은 자신들만의 교리에 따라 그를 형성하려 할 수 있다. 정치운동들은 자신의 대의를 위한 상징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포획과 규정의 시도는 이 인물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진정성을 질식시킨다. 빅스는 이 존재의 사명이 알려진 모든 범주를 초월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성스러움과 세속, 정치와 영성,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직된 경계를 해체하기 위해 왔다. 그의 존재는 보수와 진보, 유물론자와 신비주의자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그를 고정된 정체성 안에 가두려는 어떤 시도도 그의 본질과 모순되며 그가 태어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 인물이 마주하게 될 저항은 외부의 명백한 적들로부터만 오지 않는다. 빅스는 자신의 비전 속에서 더욱 불길한 장면을 본다. 가장 격렬한 반대는 오히려 특별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바로 그 시스템 내부에서 등장한다. 교육기관들은 이 인물을 정상화하려 하며 그의 예민한 감수성을 병리화하는 정신의학적 진단을 내릴 것이다. 의사들은 무질서의 증상이라 판단하며 특성을 억누르는 약물을 처방할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확장된 의식의 발현일 뿐이다. 이 아이의 직계 가족은 강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웃들은 이상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릴 것이며 교사들은 우려 섞인 보고서를 가정에 보낼 것이고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문제아로 여겨지는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은밀한 배제의 움직임은 그 아이의 보호자들에게 중대한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그들의 보호 대상이 지닌 독특함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수능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압력에 무릎 꿇고 아이를 기존의 기준에 맞추려 한다. 이로 인한 고립은 이 특별한 존재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는 자신 안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듯한 감정을 안고 자라게 되며 자신의 다름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거절의 내면화는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내어 수십 년 후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빅스는 이 인물이 성인이 되었을 때 너무 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 원래 지녔던 능력이 방어 기제와 생존 전략의 층들 속에 묻혀버리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예언자의 비전은 제때 올바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다른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식된다면 그는 민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강인함을 기를 수 있다. 올바른 멘토들은 그에게 냉소적이거나 폐쇄적으로 변하지 않고도 적대적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것이다. 의식 있는 공동체는 그가 처벌이나 조롱의 두려움 없이 진정한 자아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그의 능력이 오해의 무게 아래 시들지 않고 만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인물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빅스는 이러한 확장된 의식을 지닌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교한 위장 전략을 개발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본질을 드러낼 때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빠르게 학습하고 생존을 위해 가짜 인격을 구축한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수줍거나 나이에 비해 이상할 만큼 성숙해 보이는 아이로만 비칠 수 있지만
그러한 적응적 행동 이면에는 심해와 같은 깊이가 숨겨져 있다. 진정한 영적 감수성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이 무시하는 미묘한 신호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동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거의 텔레파시 수준의 공감력,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철학적인 통찰을 담은 질문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의 차원을 인식하는 듯한 순간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강렬한 악몽, 일반적인 경로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비범함을 암시한다. 빅스는 수색이 집중되어야 할 구체적인 장소들도 묘사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부적절한 정신의학적 처치를 받는 공공병원들, 평범한 중산층 지역의 학교들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특수 프로그램에 신속히 분리되는 학생들, 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완전한 서류 속에 살아가는 고아원 속 아이들, 적응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주 가정이 모여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존재함에도 가난에 가려 한 번도 발현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도시 빈민가, 이 모든 곳은 그 존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이다. 영적 지리 또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언자는 이 존재가 한국의 에너지적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심장은 지리적으로 명확한 중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전 영적 스승들이 알고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잊혀진 지구 에너지의 교차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 버려진 사찰들, 특정한 산들, 혹은 오래된 시장처럼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장소들이 이 숨겨진 지리의 표식이 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6년 1월은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빅스가 예언한 정치적 격변은 혼란 속에서 이 특별한 아이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권력의 이양 기간 동안 사회보호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붕괴될 것이고 가정들은 경제적,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주의를 잃게 된다. 이 혼란을 틈타 각종 포식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런 환경은 이 아이를 다방면의 위협에 노출시키며 그의 성장을 영원히 중단시킬 위험을 낳는다. 이 인물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빅스는 기존의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방법들이 이 탐색에서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고용된 조사관, 사설 탐정, 학술 연구자들은 논리적 분류 자체를 거부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를 결코 찾아낼 수 없다. 발견은 강제된 사회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성인들이 억눌러버린 직관적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깊은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의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의식이 변화된 상태에서는 이성적 두뇌가 평소에 차단하던 경로를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 얼굴, 장소, 특정 상황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영적 좌표처럼 떠오를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거의 완성된 형태나 선형적인 구조로 나타나지 않는다. 고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섬광처럼 스치거나 깨어난 뒤에도 생생하게 남는 선명한 꿈으로 혹은 특정 지명이 언급될 때 강렬한 신체적 감각으로 다가온다.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탐색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교과 과정 이상의 것을 진심으로 관찰하는 유아 교육 교사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복잡한 상징을 그리는 아이를 알아볼 수 있다. 감수성이 높은 소아과 의사들은 기존의 진단 범주에 맞지 않는 독특한 발달 패턴을 감지할 수 있다.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집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조직된 영적 공동체들은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불교 단체, 샤머니즘 서클, 신비주의적 기독교 공동체, 다양한 밀교 전통의 수행자들은 잠시 교리적 차이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 아이를 찾아 보호하는 일은 종파적 충성심을 초월한다. 빅스는 서로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개종시키려 하지 않으면서도 이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나의 보호망을 형성하는 가능성을 본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망을 형성하는 데는 매우 복잡한 도전들이 따른다. 영적 공동체들 간의 소통은 자주 산기한 언어와 세대에 걸친 상호 불신에 부딪힌다.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인의 체험을 미신으로 간주할 수 있고 전통적 샤먼들은 현대 도시 수행자들의 접근을 피상적인 문화적 전유로 여길 수 있다. 영적 과학자들은 다른 모든 그룹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조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벽은 즉시 무너져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런 분열은
오히려 이 존재의 발현을 막으려는 세력들의 활동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다. 물리적 보호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의 한층에 불과하다. 빅스는 집단적인 집중된 의도를 통해 구축되는 에너지적 방패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한다. 여러 사람이 특정한 인물을 향해 의식적으로 보호 에너지를 보낼 때 그 사람의 정확한 정체를 몰라도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형성되어 미묘한 공격들을 물리친다. 이 실천은 복잡한 의식이나 고급 밀교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 몇 분간의 집중된 시각화와 진실된 의도만으로도 매일 실행 가능하다. 잠재적인 수호자들은 이 인물이 지닌 더 큰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는 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왔다. 그 변화는 한국 사회에 국한되지 않으며 결국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간 진화의 실험실처럼 작용하는 영적 공간이다. 그곳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잔혹한 경쟁, 그리고 엄격한 사회적 기대 속에서 새로운 인간 존재 방식이 탄생하거나 혹은 완전히 파괴되는 장소이다. 이 특별한 아이는 수백만 명 속에 잠든 의식의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는 코드를 지니고 있다. 그의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마스터 키처럼 작용하여 문화적 조건화로 잠겨있던 내면의 문들을 열어준다. 그는 타인과 잠깐이라도 상호작용할 때 그들의 에너지장을 변화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왔던 내러티브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보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며 미뤄왔던 결정들에 대한 갑작스런 명료함을 경험한다. 이런 연쇄적 효과들이야말로 통제 세력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형태의 보호가 되기도 한다. 이는 위험한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올바로 인식한 수호자들은 이 아이를 우상이나 메시아 혹은 신흥 종교의 지도자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끌어내려는 시도가 그 능력이 흐르는 섬세한 통로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거대한 과정을 임시로 돕는 조력자일 뿐이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은 없다는 점을 겸손히 인식할 것이다. 이 보호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결정적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빅스는 1월에 정치적 격변이 시작되어 조직적인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조건이 형성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며칠뿐이라고 계산한다.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는 집단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붕괴되고 재정적 자원은 고갈되며 대중의 관심은 당장의 정치적 드라마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 아직 남아있는 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활용해 다가올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빅스가 처음 발표에서 완전히 밝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는 대중적 공황을 일으킬까 두려워 공유를 망설였던 내용이다. 불과 사흘 전 있었던 가장 최근의 비전에서 그는 붉게 빛나는 원으로 표시된 특정 날짜를 보았다. 2026년 1월 15일. 이날은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구히 결정되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 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적절한 인도 아래 여정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능력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침묵시키려는 자들의 손에 영원히 잃어버리느냐가 갈리는 날이다. 예언자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게 만든 끔찍한 장면을 묘사한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새벽에 소박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공식 문서를 들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하며 절망에 빠진 부모의 품에서 한 아이를 데려간다. 법적 근거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의 통제 구조에 위협이 되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를 영구적으로 제도 안에 가두려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 아이의 비명은 육체적 공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닥칠지를 영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이 소름 끼치는 비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보호망이 1월 말 이전에 완전히 구축되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원을 동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를 식별하며 상황이 위급해질 경우를 대비한 탈출 경로를 마련하는데 남은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뿐이라는 뜻이다. 비상계획에는 위조 문서의 사전 준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안전가옥, 그리고 적대적인 당국에 의해 감청될 수 없는 암호화된 소통 채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빅스는 또한 이 아이의 정체를 확증해줄 결정적인 신호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 2026년 5월 한국에서 관측 가능한 부분 일식 동안 이 특별한 존재는
현생을 초월한 기억들의 일시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들과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사건들에 대해 조작할 수 없는 수준의 세부 묘사를 하며 말할 것이다.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가까운 수호자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던 존재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순간은 기회의 창이 격렬하게 닫히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한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망설임으로 잃어버린 매 순간은 한 나라 전체의 미래를 대가로 치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곧 일어날 일의 규모는 단순한 지역 정치 사건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다. 빅스는 한반도가 영적 지진파의 진원지처럼 기능하며 그 파동이 동아시아 전역을 거쳐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본다. 고립된 국가적 위기로 보이는 것은 사실 인간의식의 글로벌 재편성에서 첫 번째 움직임에 불과하다. 한 지도자의 몰락과 다른 인물의 부상은 합의된 현실의 표면 아래에서 영적 지각판이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은 극단적인 양극이 만나는 독특한 위치에서 비롯된다. 수천 년의 고대 전통이 최첨단 미래 기술과 공존하고 깊이 뿌리내린 집단주의적 가치가 서구에서 유입된 개인주의적 열망과 매일 충돌한다. 고대 샤머니즘 영성은 탐욕적인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와 나란히 지속된다. 이러한 극성의 지속적인 긴장은 고전압의 장을 형성하여 다른 문화권에서는 수세기가 걸릴 변형이 수십 년 만에 일어나도록 만든다. 앞으로 며칠은 이 예언의 심각성을 인지한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할 것이다. 주변의 아이들을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편집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존재감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에서 한 아이가 낯선 이들의 고통을 비범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 학생이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넘어서는 통찰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부모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행동을 무심코 언급할 때 그것이 확장된 감수성의 신호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영적 탐구자 공동체 역시 이 시점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 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매일의 집중된 수행을 통해 보호 에너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 전체를 감싸는 빛의 방패를 시각화하고 한국 땅의 취약한 아이들에게 안전의 의도를 전하며 이 특별한 존재가 파괴적인 간섭 없이 자신의 운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명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공허한 의식이나 순진한 긍정사고가 아니다. 그것들은 형태 형성장과 양자적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증된 영적 기술들이다. 이 존재가 성공적으로 식별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도전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의 성장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수호자들에게 비범한 지혜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보호와 자유, 인도와 자율성, 구조와 자발성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아이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메시아적 기대를 씌우는 것은 그를 방치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 이 두 극단 사이의 좁은 길을 걸으려면 세심한 감각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끊임없이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의식 구조를 지닌 존재에게는 오히려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현대 학교는 수능과 복종을 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지 급진적인 독창성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호자들은 홈스쿨링의 유연한 형태, 실험적 대안학교 또는 맞춤형 혼합교육 모델과 같은 다른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억압받지 않고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강력한 사회 규범에 맞서야 함을 의미하며 가족, 이웃, 당국 등으로부터의 비난과 오해에 직면할 용기가 요구된다. 또한 이 아이를 영재나 영적 현상으로 조기에 세상에 공개하려는 유혹은 강한 의지로 거부되어야 한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순간 그는 자신만의 건강한 정체성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는 끊임없이 관찰되고 평가받는 존재로 인식되며 자발성과 진실한 취약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연으로 살아가게 될 위험이 크다. 지혜로운 수호자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그의 존재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며 내면의 기반이 충분히 단단히 형성된 후에야 외부 세계의 시선을 견디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계시를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호소로 마무리한다.
이 책임은 한국인이나 헌신적인 영적 수행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을 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중대한 상황의 긍정적인 결말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 부름을 무시하거나 단순한 예언적 흥미거리로 치부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경우 소극적 공모로 간주된다. 지식은 책임을 동반하며 듣지 못한 척하는 것은 아무도 그 카르마적 결과로부터 면책시켜주지 않는다. 미국의 예언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비이성적으로 보일 때조차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라고 모두에게 권한다. 만약 누군가가 앞으로 며칠 안에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면 그 충동을 진지하게 따를 필요가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아이가 꿈이나 명상 속에 계속 나타난다면 그 연결을 더 깊이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 한국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더 큰 힘이 말판 위에 말을 배치하고 있는 공시적 사건일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지켜본 당신에게 이 계시들에 대해 깊이 성찰할 책임이 있다. 어떤 내용이 당신의 직관과 특히 강하게 공명했다면 댓글로 공유해달라.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 혹은 이 예언과 연결될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는지도 알려달라. 최근에 경험한 관련된 꿈이나 비전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해달라. 공시성은 겉보기에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통해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지성에 의해 조율되고 있다. 당신의 댓글 속 기여가 너무 늦기 전에 이 아이를 찾아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전개된다.